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예, 관련 내용 바로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현장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예. 저희도 사실 지금 속보를 막 전해드렸고 교수님께서도 저희가 급하게 교수님께 전화 연결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물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확산이나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많은 대형 인명 피해를 발생했던 사고 현장들이 사실은 이제 건축물이 아니라 공사 현장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공사 현장에서 지금 얘기되는 거는 거기에 단열재 부분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화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보다 보니까 단열재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빨리 타기도 하지만 유독한 물질, 유독한 가스 또 연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예.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 연기에 의한 여러 가지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열재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소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유기단열재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EPS 계통의 이를테면 소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티로폼 같은 이런 형태일 텐데요. 이런 것들보다는 최근에는 이런 단열재들도 사실은 이제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이나 난연 성능을 갖춘 이런 단열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화재가 커지게 되면 이런 단열재들도 어쨌든 잘 타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큰 화재, 화염에 노출됐을 때 이제 다 가연물로서 작용들을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물질 또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유독성이 많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라든지 연소 생성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대피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또 신정지까지 이어진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교수께서도 같이 보고 계시는데 농연이 좀 심해 보입니다. 보면은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조 작업이라든지 소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관련 내용 전해주실까요, 좀?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 작업이라든지 또 여기 여러 가지 사람들 수색 작업을 해야 되는 소방대들도 이 공사 예.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벽하게 지어져서 사용하는 건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 상황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 위치 같은 것들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하나는 또 화재로 인해서 그 안에 연기가 짙게 차 있다거나 또 화재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다면 소방대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구조적인 안전성 측면에서도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물이라는 이런 것들도 많은 상태. 그래서 예. 오히려 현장에 접근할 때 오히려 소방대들이 부상당하거나 위험할 이런 우려들도 있어서 상당히 좀 그 안에 여러 가지 진압 작업이나 구조 작업에 애를 먹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소방 당국이 2단계, 대응 2단계까지 상향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대응 1단계 같은 경우는 그 화재가 발생한 관할 소방서의 인력들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이게 사실 그 관할 소방서의 인력들만 가지고 도저히 어렵다, 화재 진압이나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데 대응 2단계라고 한다면 부산에 있는 소방력들을 다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재는 기장군 관할 소방서의 이 소방력 가지고는 진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더 많은 인력들과 장비들이 동원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속해서 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진화도 중요하지만 또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예. 그 안에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작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 남아 계신 생존자 혹은 또 이를테면 지금 구조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공사 현장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사 네. 현장이라는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2차적인 사고들 혹은 이런 화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일단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완공되면 그 안에 소방 시설이라든지 또 건축물이 갖춰야 되는 방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텐데요.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화재에 대한 방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확산이라든지 또 그리고 공사 현장 특성상 이렇게
그 공사 자재 같은 것들 가연물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화재 시에 이제 타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빠르고 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화재의 원인으로 본다면은 이제 용접이라든지 용단 작업 여기서 발생하는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착화돼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작업들 이렇게 용접이나 용단 작업 불씨 작업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를테면 가연물 혹은 또 이를테면 도장이라든지 도색 작업 혹은 또 여기 유증기가 차 있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재도 사실은 공사 현장에 뭐 이를테면 화재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공정상에서 열을 사용하거나 또 이를테면 불꽃이 있는 이런 작업들 이로 인해서 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겨울이다 보니까 여기 예. 공사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께서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워서 이제 담뱃불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런 건축 자재에 화재가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피 경로가 확보되어 있을지 혹은 뭐 방화문이라든지 방화 셔터 이렇게 그러니까 즉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건축 완공하면 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그런 게 지금으로서 부재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교수님. 예, 그렇죠. 아직 다 지어진 상황이 아니니까 어떤 것들은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작동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아직 설치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예. 갖춰져야 되는 건축물에서 갖춰져야 되는 여러 가지 방호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공사 현장이라 하더라도 작업자들에 대한 비상 탈출로라든지 비상 동선 뭐 이런 것들은 확보하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실 현장 여건상 여러 가지 뭐 건축 자재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도 그렇고 화재가 난 혼란한 상황들로 감안한다면 여기 안에 계셨던 분들이 쉽게 대피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보여드리는 대로 그 주변 상황 CCTV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뿌옇게 좀 연기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1분 화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금 소방장비 28대 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소방 대응 2단계를 상향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인명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인명피해 전해지기로는 심정지 6명, 경상이 4명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수님, 저희 아직 불길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내부의 화재 진압 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에 이제 아직까지 남아 계신 작업자들이 이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이 부분들을 빨리 수색해서 구조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날씨가 춥고 건조하고 또 강한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가 또 다른 쪽으로 굉장히 또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예. 주변으로의 연소 확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화재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안정성이 또 떨어져서 붕괴의 위험이라든지 또 가설물 같은 경우도 이제 화염에 노출됐을 때 구조적인 어떤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설물들이 붕괴돼서 화재 진압하는 혹은 또 구조하는 소방관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현장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어떠한 소방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내부에 단열재라든가 합판, 위험물들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진압을 할 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좀 진화를 해야 될까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쨌든 건물 자체 어떤 방호 성능이나 설비들의 작동으로 인한 이런 효과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방대들이 순수하게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일일이 다 끄면서 진압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화재가 지금 신축 공사 현장 건물 안으로 다른 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이 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쉽게 진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화재가 좀 끄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지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관련 법이나 규정 같은 게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공사 현장에도 지금 예. 이제 가설 소방 시설이라고 해서요. 이를테면 건물이 완공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소방 시설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화재 안전을 위한 가설 소방 시설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화재 안전 관리자라든지 이렇게 화재 안전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용접이라든지 용단 작업, 이렇게 화기를 다루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도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조치들은 공정상 혹은 또 이를테면 화재 안전상 이런 부분들의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확인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라든지 조치가 된 상황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는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재로 인해서 주변 인근 주민분들도 지금 놀라셨을 텐데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 같은 것들, 이를테면 아주 인접한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 확산의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농연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이런 연기에 의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건물에 이를테면 연기가 이제 미치는 곳 혹은 또 인접한 건물 같은 경우는 창문을 잘 닫으시고요. 예. 창문이 잘 닫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연기라든지 화염들이 넘어올 위험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건물 바깥으로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대피를 하실 때도 이렇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것들 차단하시고 대피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안전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소방당국에서 전해 왔습니다. 심정지 저희가 앞서 6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당국이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인명피해가요. 그 안에 지금 10명이 공사장 안에 있었다라고 작업 중이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망자가 4명이고요. 심정지 2명, 경상이 4명인 것으로 저희가 인명피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영상을 저희가 앞서 같이 봤지만 내부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전해지기로는 좀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단열재 1층 발화 추정된다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완전한 가정이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지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이런 공사장이라는 점과 단열재에서 발화로 추정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용접을 한다거나 용단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이제 불똥이라든지 불꽃 같은 것들이 주변의 가연물 혹은 또 이제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그 주변에 이제 단열재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단열재 부분으로 옮겨 붙으면서 급속하게 화재가 빨리 확산되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만약에 용단 작업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담뱃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다른 화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다만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계셨던 분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다 이제 심정지 상태로 이렇게 이제 구조되는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화재는 빠르게 확산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이랬다는 거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연물이 순차적으로 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폭발적으로 굉장히 빨리 타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여기 안에도 혹시라도 도장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의한 어떤 급속한 화재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 보면 유리가 안에서 깨져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유리가 이렇게 영상 내부에서 깨진다는 건 이게 급하게 불이 번져서 그러는 건지 혹은 화재로 인한 충격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유증기에 의한 급속한 화재 현상, 거의 폭발을 동반한 이런 상황들이었다면 그런 폭발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굉장히 고온의 화염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창틀과 유리의 이제 열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달라짐으로써 유리가 이제 깨지거나 갈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부의 화재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유리창이 깨진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